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예상하신 것처럼 그 결과는 부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 본인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눈을 이렇게 감고 있던데, 그리고 그걸 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 그 전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할 때 일치 단결해서 그걸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킬 때 또 일치 단결해가지고 그걸 또 가결시켰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물론 부결입니다만 상당수 이탈표가 나왔다. 그러니까 최소한 17명이 이재명 체포에 동의를 했다. 범민주당 의원들이. 그리고 그 나머지는 기권표를 던지거나 무효표를 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49표가 나와야 되는데 149표가 나와야 가결이 되는 건데 139표가 나왔다. 10표가 모자라서 부결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상당히 아슬아슬하게 부결이 됐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애초에 리더십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리더십에 치명타를 안겼다. 이런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과반을 넘겨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부결되긴 했지만 사실상 체포동의안은 처리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이런 얘기합니다. 사실상 가결이나 마찬가지다. 오늘의 표결 결과가 민주당의 아직 공당으로서의 의무감과 양심이 일부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놓고 이제 이재명 사퇴론이 제기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무슨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다. 이런 식의 또 어설픈 근거 부족한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중에 한 명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김기현 의원인데, 김기현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실질적으로는 이미 봉고 파직된 것이다. 그나마 장수로서의 알량한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제는 무대에서 그만 내려오시길 바란다고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누구한테 했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이재명이라는 그 사람을 모릅니까?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심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정치를 할 자격 자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사람 보는 눈이 없는데, 그렇게나 없는데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말 우리나라를 위한다면, 정말 국가를 생각한다면, 정말 국민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정말 더불어민주당의 을 생각한다면,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바란다면, 야당 본연의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면, 그런 거를 걱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당 대표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최소한 당을 생각한다면 당 대표는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재판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 이런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야당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당 대표는 안 됐을 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 대표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재명 대표한테 무슨 지금도 대표직 사퇴를 하기 바란다 이런 걸 촉구를 합니까? 애초에 그게 먹힐 얘기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버젓이 당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자기의 온갖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당대표가 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인지, 어떤 위기를 맞이할 것인지 뻔히 아는 사람이 당대표가 됐는데 무슨 그런 사람한테 당대표를 사퇴하라고 아직까지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접한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우리 국민들한테 했던 그 언행,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평소 태도를 봤을 때 절대로 사퇴할 사람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정말 식상한 표현이지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자기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 결과를 놓고 얘기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 기사 일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안건 처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게 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며
어떻게 얘기했느냐.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확인해줬다.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 야당 탄압, 전 정권 지우기에 들이는 에너지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데도 좀 더 써주시길 당부한다. 이런 일로 정쟁하기엔 세상 일이 너무 힘들지 않느냐.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 힘을 모아 윤석열 독재 정권의 검사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동안의 이재명 대표의 언행, 태도 이런 걸 떠나서 이것만 놓고 봐도 이재명 대표가 사퇴할 사람입니까? 예? 근데 무슨 여기다 사퇴를 얘기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뭔가 촉구를 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에 촉구를 해야 됩니다. 왜 촉구를 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굳이 보호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 빚을 진 게 없다 그겁니다. 빚진 게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또는 그 전신이었던 그 당에 빚을 진 사람이지. 왜냐? 그 소속으로 성남시장이 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또 경기도지사가 됐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지금의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됐고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가 돼가지고 지금 원래대로 한다면 김만배 일당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어떤 지금 상황에 처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라는 이유로 지금 체포, 구속 이런 걸 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들과 같은 입장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한마디로 이재명 덕을 본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무슨 위기에 처한 당을 살렸다거나 또는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어떤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을 갖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당을 꾸려나가거나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리더십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일부를 찢어가지고 뭘 그렇게 잘 찢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지층 일부를 찢어서 개딸이니 뭐니 그 찢어가지고 자기의 개인 팬클럽으로 만든 다음에 그 소수의 맹목적인 지지를 앞세워서 당내 다른 의견을 갖다가 압박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 지금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압박에 못 이겨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들한테 설득력 없는 정치 탄압 운운해 가면서 무슨 검찰 독재 운운해 가면서 이재명을 지키려고 하는 꼴을 보면 정말 조서가 나온다. 이런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말고 대안이 과연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대안이 없다고들 하는데 그 대안이란 게 어떤 의미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바로 대선입니다. 대선. 차기 대선. 여러분들 근데 대선이 언제 있었습니까? 작년 3월 달에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언제 출범했습니까? 작년 5월 10일 날 출범했습니다. 차기 대선 4년 뒤의 일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대선 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그거를 아무리 계산해도 아무리 빨라도 3년 뒤의 일입니다. 이 대안 운운해야 될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권 주자 이재명한테 현재 목을 맬 이유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자기의 어떤 자멸의 길로 빠질 이유가 없다. 이재명과 운명 공동체가 돼가지고 자멸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점을 갖다가 설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한테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달라.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야당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과 헤어져야 된다. 이재명과 찢어져야 된다. 이런 촉구를 해야지. 무슨 이재명 그래 먹히겠냐 그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헤어지지 않는다면 그 당은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전을 하든지 분당을 하든지 사실상 이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총선을 제대로 칠 수 있겠습니까? 당은 분열하고 지지율은 추락하고 총선에서 대패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대선을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다음 대선에 혹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현재 우리 헌법, 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의무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 헌법에 뭐라고 돼 있느냐?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 이익 뭐 해석이 분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가 이익이란 게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무능하다고 지금 항상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무능하고 국정에 관심이 없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그렇게 무능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권을 갖다가 제대로 견제 비판 감시하고 우리 민생을 살펴야 되는 게 바로 제1야당의 의무이자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 지키기에 소위 말하는 올인은 해가지고 지금 이런 역할, 이런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국가 이익을 우선하는 거에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원의 의무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것들을 생각을 못하냐 그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생각 못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당에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재명을 지키는 게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겁니까? 그게 국회의원의 의무고 역할입니까? 그게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한테 바라는 일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사람은 곽상도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습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이 사람 아들이 김만배의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근데 이게 뇌물이다. 이런 혐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50억 뇌물 건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유죄를 받았는데 어쨌든 이 1심 결과 퇴직금 50억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우리 모든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의혹의 진위 이런 걸 떠나서 그때 당시 의혹이 제기됐을 때 곽상도 전 의원의 언행 이런 거를 보면 지금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곽상도만도 못하다 이런 비난을 자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이 50억 뇌물 의혹 이런 거 제기됐을 때 여야 공히 곽상도를 압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곽상도 의원한테 탈당을 하고 했습니다. 초선들이 집단 성명을 내고 그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때 역시 대장도 몸통이 드러났다 어쩌고저쩌고 지금까지도 곽상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곽상도 의원은 결국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에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그 사퇴한 입장문, 그 사퇴했을 때 입장문을 제가 출력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곽상도 전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일 국회의원 사퇴 기자회견문 곽상도가 쓴 겁니다. 곽상도 의원입니다. 연일 저와 저의 아들과 관련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저 역시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드린 말씀은 믿어주셨습니다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분노하는 우리 국민 사실상 대다수가 분노하는 그 곽상도 전 의원 50억 뇌물 의혹의 당사자 이 곽상도 전 의원이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겁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50억입니다. 50억도 큰 돈이고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돈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 현재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한 그 사유가 뭡니까? 대장동 사건으로 배임 액수가 4천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성남 FC 건 있지 않습니까? 제3자 뇌물 이것도 13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0억 곽상도는 탈당을 하고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탈당을 하고 물론 압박이 있었지만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직마저 버렸습니다. 자기는 법원에 가서 자기의 무고함을 밝히겠다. 결백함을 밝히겠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어쨌든 곽상도 전 의원의 주장은 그랬다 그겁니다.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퇴하고 내가 법원에 가서 나의 결백함을 밝히고 돌아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그렇게나 결백하고 그렇게나 무고하고 그렇게나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을 했다는 자랑했던 이재명 대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 지금 현재 검찰의 독재 정권의 검찰 독재, 정치 탄압, 야당 대표 죽이기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그 거대 의석에 둘러싸여가지고, 둘러싸였는지 자기가 앞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호막 아래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지금 국회의원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만한 지금 입장에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1야당의 대표로서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고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고 당을 우선하고 이런 입장에 있습니까? 지금 자기 살궁리를 하는데 더 바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상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당에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뭐 하려고 그 직에 앉아있느냐 그겁니다. 자기가 결백하면 아무리 요즘 세상이 어쩌고 저쩐다 해도 요즘 세상에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없는 증거를 조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에 가서 모든 직을 버리고 모든 특권을 버리고 자기가 주장했던 것처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다 버리고 국회의원직 버리고 당대표직 버리고 법원에 가라 그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공방을 해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건데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거를 촉구하라고 기대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한테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가 없다. 과연 이런 사람들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가 있냐? 과연 이런 사람들을 우리나라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과연 이런 사람들이 차기 총선에서 표를 받을 수가 있느냐? 과연 표를 구걸할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차기 대권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곽상도 50억 뇌물 의혹에 곽상도보다 못한 처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차기 총선을 이끌 만한 사람이냐? 과연 더불어민주당 명줄을 쥐고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과연 차기 대선에 나갈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오늘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했다든지 아니면 기권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비명계든 친명계든 그런 걸 떠나서 자기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들 주장대로 윤석열 정권이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정말 민생은 파탄지경에 빠졌다고 그런 걸 걱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헤어지고 나서 야당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 견제, 감시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국가 이익을 우선하는 거 아닙니까? 그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 그 정당 본연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